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기술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두 가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조기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둠별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기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기술은 5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2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5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 건, 수 라는 동생이 있다고 했죠. 재, 건, 수, 동생. 자, 기술의 5가지 그 영역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조입니다. 재는 제조기술. 자, 제조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기술이죠. 건설기술은 어떤 건축물을 짓는 기술. 수송기술이죠. 물건이나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기술이죠. 통신기술, 사람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생 혹은 미래기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술, 재건수, 통생, 이렇게 5가지의 기술의 영역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5가지의 기본이 되는 기술, 제조기술에 대해서 그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시인 때부터 사냥을 하거나 추위나 살아온 짐승들에게 피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들을 사용했죠. 자, 그런 기술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만드는 그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원시인 때나 우리 지금의 현대인들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주변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턱대고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는 반드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이 녹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가지의 제품을 예를 들었죠.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현미경, 자동차, 콘크리트. 자, 각 제품마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냉장고는 음식을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기술. 세탁기는 세탁물의 더러워진 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스마트폰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 그렇죠? 현미경은 뭡니까? 네, 아주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죠. 자동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게 전달하는, 빠르게 운반하거나 수송하는 기술이죠. 자, 콘크리트는 건축물을 짓는데 오랫동안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의 산물이죠. 자, 이렇게 6가지의 우리 생활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품들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조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연에서 얻은 재료,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흙이나 나무, 돌, 모래, 시멘트,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바로 제조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뜻을 잘 알 수 있겠죠? 제조기술의 뜻은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술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그 답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조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자, 제조기술의 특성을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성 네 가지. 자, 이것은 교과서 17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73페이지. 제조기술의 특성을 네 가지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제조기술의 특성은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는 반드시 자연에서 얻는다는 것. 자, 여기는 나무를 예를 들었네요. 나무를 벌목을 해서 가루나 혹은 얇게 만들어서 합판이나 그 다음에 탁구 테이블 뭐 이런 여러가지 생활 속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조기술의 특성. 두 번째, 재료를 가공하면 새로운 형태의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철이라는 지하자원, 자연 속에 있는 재료죠. 원소기호가 철은 Fe, 그 다음에 녹는 점은 1539도C 정도에서 서서히 녹기 시작하죠. 자, 이 철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근에 우리 인간과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녹는 점이 이렇게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리가 녹는 점이 좀 더 높았다면 청동기 시대가 우리 인간에게 최근에 만나게 되겠고, 철은 청동기 시대 이전에 철기 시대부터 먼저 시작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 차이가 바로 녹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의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구리는 1083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자, 제조기술의 특성 두 번째는 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의 특성, 제조기술의 특성은 여러가지 형태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석유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죠. 자, 플라스틱은 다시 페트병이나 또는 식용유나 화학약품, 이런 그 액체나 여러가지 성질의 물질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생산되어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조기술의 특성은 제조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기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재건수, 통생, 다섯 가지의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야말로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죠. 이것이 바로 제조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기술의 특성을 네 가지로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모둠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제조기술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은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이 도대체 어떠한 원료로 또 어떠한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모둠별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트병.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편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백산수라는 생수병인데 아주 가벼우면서도 변형이 잘 되고 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트병의 원료 제조 과정, 활용,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자, 선생님은 페트병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모둠별로 다른
제품을 한 가지씩 생각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 제시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고요. 약간 틀이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우선 소개를 하자면 페트병의 원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원료는 석유. 석유를 분별 증류하게 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가스죠. 자, LPG라는 가스인데 그 LPG 가스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프타라는 검은색 껌처럼 생긴 물질, 나프타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어서 납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원료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보조 재료를 첨가하여서 원료를 만든 다음, 자, 이 원료를 시험관 모양으로 아주 얇게 펴서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공기를 넣어서 일정한 형태의 틀에 맞게 늘어나면 그 끝부분을 잘라서 만들죠. 그래서 이건 하나 만드는데 대개 0.5초 정도 아주 빠르게 하나씩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어서 공장에 출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얘는 뭐 삼다수도 넣고 백산수도 넣고, 그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생수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병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화학약품통, 비타민C 약품통.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그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플라스틱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만 얘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2차적인 그 활용 형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버리기만 하면 그 결과는 환경오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소개한 이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단계별로 여러분 모둠에서 생각한 그 제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학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